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TV 오늘은 변화의 법칙, 미래 변화의 법칙 2입니다. 2. disruption이라 그래요. 파괴의 법칙인데 무엇이 나와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새로 그죠 크게 부상하고 이런 겁니다. 가령 고래의 기름, 고래 기름으로 전부 호롱불, 우리 초롱불 쓰듯이 그죠 쓰고 있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쓰지 않고 전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싸다가 그죠 전기를 전부 쓰게 되면서 고래기름은 내려가고 전기는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을 X라 그러고 그것을 바로 파괴, 붕괴의 패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괴의 패턴 2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최대 핵발전을 하고 있지만 곧 붕괴되고 청정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파괴의 패턴 2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세계 미래보고서 2023 이 나왔습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3을 읽어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그죠 마카롱 대통령이죠. 자, 유럽은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죠. 화석연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활성화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원자력은 이제 미래가 아니다. 그래서 혼란의 패턴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오펙 때문에 1973년에 석유 금수 조치에 사람들이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른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는 그죠 그냥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쌌다가 73년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그 여파로 비에르 메스메르 프랑스 총리가 메스메르 플랜이라는 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때 이제 석유를 이제 좀 원자력으로 바꾸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초기의 핵과학자가 이제 선두주자였죠. 프랑스 초기는 앙리 베크렐 1800년도 후반에 방사능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마리 퀴리 부인이죠.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상 수상자의 아내이자 노벨상 수상자의 어머니인 그죠 시어머니도 노벨상을 받았고 등등 해서 방사능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방사능에 유용한 그런 응용을 해서 우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핵반응, 인구 증가, 심지어는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이런 것들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힘을 그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방사선에 대한 프랑스의 과학적인 발견을 무기와 민간 전력으로 바꾸는데 앞장섰는데 프랑스 미국보다 15년 뒤인 1960년까지는 프랑스가 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가동한 지 5년 후인 1962년에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연 거죠. 프랑스의 현 대통령 마크롱이 1977년에 원자력은 그죠 프랑스가 전력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977년에는 서독,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불가리아 이런 것에서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했죠. 그러나 1983년까지 거의 10년 만에 프랑스는 원자력이 세계 1위가 되었고 1986년에 매년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의 70%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3년 아까 봤죠. 석유 금수 조치로 석유값이 갑자기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략을 틀어가지고 원자력을 개발해서 80%까지 70%까지 지금 원자력으로 전력을 그죠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후발주자인데 선두주자로 변하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 미래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계기로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마크롱은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까지 국영 에너지 대기업 EDF죠. EDF에 그저 6개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하고 추가로 8기의 옵션을 하기를 바라지만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산스투트 같은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원자력 발전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2년 미국의 핵 탄두수가 1000개 미만이었지만은 15년 후는 1967년도가 되면서 31,225개로 그죠. 굉장히 많은 이런 핵탄두가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요. 3분의 1 이상이 1959년과 1960년 2년 만에 이렇게 핵탄두가 많아졌다. 10년 동안은 이렇게 핵탄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초의 자급자족 인공 핵 반응은 1942년 12월에 시카고 대학에서 시연되었는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핵폭탄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20년 후 미국의 핵무기는 사상 최고조에 달했고요. 비축약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그저 많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 파괴적인 기술은 그 예로 핵무기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5년 3월 300명의 B-29 폭격기로 도쿄에서 이제 떨어뜨렸죠. 재래식 폭격이었습니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대한 핵의 임무는 B-29 폭격기에서 하나의 폭탄을 탑재하고 몇 대의 다른 B-29 동반을 했는데 사용한 항공기와 대량 투하면에서 원자력 폭탄은 도쿄 공격보다 100배로 작았지만은 몇 배로 큰 파괴력이 있었다.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죠. 조그만 거 가지고 더 파괴력이 셌다 이런 거죠. 리싱크X는 우리는 이러한 파괴 패턴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S자형의 채택 곡선에서 하나는 과거의 기술은 내려가고 새로운 기술이 올라가면서 X자를 만나고 이런 새로운 기술은 약 10년 또는 15년 동안 완전히 종래의 기술, 기존 기술을 구식으로 만들어서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10년 또는 15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그 옛날의 기술은 다 죽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죠? 그 옛날에는 최고의 선물이 계산기였습니다. 요즘에 계산기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고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산은 부채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석유 화력 발전소는 좌초되어서 해체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마찬가지로 B-29 폭격기는 1946년에 제작되어 가지고 미군은 핵탄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 제작했지만 차세대 폭격기로 교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마크롱은 그의 연설에서 프랑스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10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그죠? 1973년 유가 오일 폭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으로 가자 해서 거의 10년, 15년 만에 거의 70%의 프랑스의 에너지가 원자력에서 나왔다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을 용량을 10배로 늘리고 현재 프랑스에는 거의 없는 해상 풍력 터빈 건설을 요구하면서 이제 핵 발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정에너지 시스템의 모든 핵심 구성 요소인 태양광 발전, PV 패널도 생산하고 풍력 터빈, 리튬이온 배터리, 이걸 SWB라 그러죠. 비용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서요. Rethink Climate Change라는 보고서에서는 2010년 만에 10년에만
태양광 PV 비용이 80% 이상 떨어졌고요. 육상 풍력 용량 비용도 45% 떨어졌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비용도 9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WB가 너무 싸지니까 지금 현재로는 원자력보다 훨씬 싸죠. 사실상 원자력은 그 리스크 팩터를 돈에 비용에 계산 안 넣어서 그런데 넣으면 훨씬 비쌉니다. 마크론이 태어나기 전인 1976년에 와트당 비용이 100%를 넘겨 하다가 지금 베가트 전구 하나를 작동시킬 수 만큼 큰 비용은 그죠? 이제 그 당시는 만불인데 1977년도 전 세계 생산된 태양광 패널은 1메가와트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하죠. 근데 불과 4년 후인 1980년 가격은 와트당 35달러로 67% 하락했고 87년에는 와트당 8.56달러로 75% 하락했고요. 그런 가격에 1954년 최초의 상업용 태양전지가 생산되었지만은 공급량의 1%밖에 안 되었고 2017년 반세기 이상 걸려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핵 발전보다 훨씬 더 싸지게 되었습니다. 솔라 PV 모듈 코스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1919년 그죠? 그래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솔라 패널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된 태양광 패널의 누적 용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서 태양광 패널 채택이 더욱더 증가했고요. 각 축이 10배 배수로 간격을 두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학습 곡선을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 태양광 패널의 와트당 가격은 1979년 와트당 가격의 1% 미만입니다. 그죠? 아까 그죠? 뭐 굉장히 비쌌던 것이 지금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40년 동안 100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풍력 터빈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고요. 배터리도 싸지고 풍력 터빈도 싸지고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다. 격변 패턴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현재 원자력을 한번 볼게요. 현재 원자력은 원자력 비용도 피드백 루프에 좌우하지만 2000년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국제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의 연구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학습을 드러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건설된 원자력 용량이 많을수록 그죠? 많을수록 추가 원자로 건설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원자력은 싸지만 원자로 건설 비용이 높아지고요. 규제 당국 때문에 더 높아졌어요. 규제 당국이 더 많은 안전 기능을 집어넣고 매년 더 많은 제작 장비 부품 그런 것을 점점 비싸게 더 많은 것을 장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출발점으로 효과적으로 재설정하는 차세대 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안전 기능을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점점 더 원자료가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태양열, 풍력, 배터리, SWB죠. 그죠? SWB는 지금 에너지의 급속한 계승과 비용으로 원자력의 부정적인 합성력 합에 상호 작용을 하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대한 변화 X곡선 그다음에 뭐는 떨어지고 뭐는 높아진다 이런 거죠. 뉴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S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올드 테크놀로지는 S곡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만나요. 프랑스의 원자력 증가 사례는 전체 국가가 불과 10년 정도면 에너지 시스템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면서 네덜란드는 석탄 산업이 몰락했습니다. 1960년대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나와갖고 네덜란드의 그저 석탄 산업은 끝났고요. 생산량은 1961년에 1200만 톤 이상으로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가서 1975년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1975년 1호 제로가 됐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석탄이나 석유 난로에 의존했던 네덜란드 가정 난방은 1980년에 완전히 가정의 석탄 난방이 완전히 끝났고요. 영국에서는 최근 2012년 거의 40%
전기가 석탄에서 나왔지만 2020년에는 2% 아래로 석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재해 이후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했죠. 2010년은 원자력이 일본 전력의 25% 이상을 차지했지만 그 2년 후, 후쿠시마 2년 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는 핵발전은 끝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핵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핵융합은 또 이제 뭐 요즘에 뜨는 2040년이 되면 부상할 이런 산업으로 또 나오고 있지만 핵발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그래서 마지막 교훈, 원자력은 건설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제거될 수 있다는 거. 마크롱이 아주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를 10배로, 태양광을 10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극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핵 에너지는 중단의 한가운데 서 있다. 원자력은 중단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 아들 원자력 과로 보내거나 원자력 쪽으로 취업을 하도록 종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신간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할 거예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3 교보나 온라인으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